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국 사태에 대해서 많은 국민이 분노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무시당했다는 모욕감 때문입니다. 권력과 돈을 가진 세력이 국민을 개돼지 수준으로 알고 마음대로 해도 되는 이런 상황. 여기에 국민들이 엄청난 모욕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비싼 돈을 들여서 요리를 잘 한다고 해서 채용한 요리사가 상한 음식을 손님들에게 주면서 먹으라고 하는 것, 이런 상황. 그런데 이런 권력의 세력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청와대, 민주당, 대통령뿐만이 아닙니다. 박원순의 교통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이 좌편향 사회자 출연자들에게 고액의 출연료를 주고 좌편향 일색으로 보도를 가져가는 전파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을 하는 일종의 사형방송. 저는 일찍이 문재인 정권 집권 초부터 이 교통방송의 문제점을 여러 차례 제가 방송을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한국당의 윤상직 의원이 집중적으로 보도를 하고 분석을 하고 또 일부 우파 매체들이 이 문제를 제기를 해서 그 내용들이 점점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가 우선 어떤 식으로 전파가 이용이 되는가,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년 예산이 357억 원이나 됩니다. 교통방송은 기상 상황이라든가 또는 교통 이런 것들을 보도하는 전문적인 방송국으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원래 정치 시사 방송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놓고 정치 시사 방송을 대규모로 하고 있고, 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무리 서울시장이 좌편향 인사라 하더라도 서울시민으로 운영되는 이 방송의 프로그램은 일단 사회자는 중립적인 인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출연진을 1대1, 2대2로 진보, 보수 이렇게 공정하게 맞춰야죠. 제가 6년 넘게 출연했던 KBS 라디오 열린 토론이 그렇게 운영을 했었습니다. 과거 MBC 100분 토론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아예 사회자부터 좌편향 인사 일색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어준, 주진우, 배칠수, 최일구, 이수기, 시사인 편집국장 출신입니다. 이은미, 가수, 그리고 김규리, 광우병 청산가리 파동으로 유명한 김규리, 문재인 대통령이 제일 좋아하는 연예인 중에 한 사람 김규리. 그는 문재인 정권 들어서 가장 뜨는 연예인 중에 한 사람이 됐습니다. 교통방송에서 라디오 프로 진행을 맡고 또 이것을 발판으로 해서 TVN에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아예 이런 식으로 사회자 자체를 좌편향 인사로 도발을 하고 후원자 박원순 시장은 이런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이용을 합니다. 김어준의 교통방송에 나와서 조국 사태를 옹호하고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고 또 가짜뉴스를 공격한다면서 본인이 가짜뉴스를 얘기해서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베트남 정부와 관련해서 미국의 CBS가 잘못된 보도로 거액의 손해배상을 받았다고 주장을 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손해배상이 취하돼서 아무런 배상을 하지 않은 그런 역사적인 팩트가 있습니다. 가짜뉴스를 비판한다면서 본인이 가짜뉴스를 퍼뜨린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박원순 시장은 서초동 촛불 집회 내일로 예정된 2차 집회에 서울시의 예산으로 공중이동 화장실을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광화문과 태평로 집회에서는 왜 이동식 공중 화장실을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박원순 시장은 지난 서초동 촛불 집회 이것이 국민의 민심이다라며 조국 사태를 옹호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교통방송의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문제가 많은 것이 김어준의 뉴스공장입니다. 아침 7시서부터 9시까지 황금 시간대에 편성이 되어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한국당의 윤상직 의원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올해 들어서 출연진이 한쪽으로 완전히 편향이 되어 있습니다. 민주당 국회의원 107명, 한국당 49명, 가장 소수 정당인 정의당이 44명. 시민단체 출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언론 시민연합이라고 하는 이 좌편향 단체의 34명, 참여연대 11명, 그리고 또 민변이 있습니다.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는 집중적으로 조국을 옹호하는 프로그램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표창장 사건, 논문, 사모펀드 이런 것에 관련돼서 조국 가족의 입장을 옹호하는 이런 주장을 하는 익명의 인터뷰를 11명이나 내보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이 현재 교통방송에서 벌어지고 있는 좌파의 잔치판입니다. 제가 네 번째 김제동을 특별히 거론을 해놓은 것은 같은 맥락에서 김제동이 세상을 아주 우습게 알고 마음대로 뒤로는 고액의 출연료, 강연료를 챙기는 활동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김제동도 광화문의 함성 소리를 들어야 되는 인물입니다. 김제동은 최근에 KBS하고 또 다른 이 공주파 방송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잘렸습니다. 김제동은 그 프로에서 1회 출연료 350만 원, 1년에 7억이나 고액의 출연료를 챙겼습니다. 그래서 많은 비판을 받았죠. 어제 열린 광화문 집회에서 KBS 차량이 봉변을 당했는데 한 시민은 그렇게 외쳤습니다. 내 시청료를 김제동에게 퍼줬다. 내 시청료 돌려달라. 김제동은 몇 달 전에는 대전 대덕구에서 이 재정 상태가 별로 좋지 않은 이 대전 대덕구 초청 강연 때 1,550만 원을 받기로 되어 있는 사실이 알려져서 커다란 물의를 빚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거센 여론의 비판을 받고 그 강연은 취소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김제동이 지난 4년 동안 대학 6곳에서 강연을 했는데 1회에 약 1,500만 원, 1분에 22만 원에 해당되는 8,500만 원의 고액 강연료를 챙겼다는 사실입니다. 강연의 주제는 아픈 청춘들을 위로한다는 청춘 콘서트. 이 6개 대학 중에서는 학생들이 낸 자치회비로 그 강연료를 충당한 대학도 있고 또 재정 상태가 빈약한 대학들이 학교의 재정으로 그 강연료를 낸 대학도 있습니다. 물론 김제동을 초청을 해서 그런 고액의 강연료를 준 대학과 학생회 이런 데가 우선 1차적으로 문제가 있겠지만 이것을 버젓이 아픈 청춘을 위로한다면서 청춘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그런 고액을 챙겨간 김제동의 양심. 저는 정말이지 문재인 대통령서부터 이 배째라식의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상식, 원칙, 합리, 도덕, 염치 이런 것은 깡그리 무시해가면서 좌파들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좌파가 권력을 잡았으니까 좌파의 잔치판은 당연한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어떤 배째라, 막가빠식의 심리 상태가 정말이지 공포스럽습니다. 광화문의 함성 소리가 이들의 뇌리를 때려서 정말이지 이들이 짓고 있는 어떤 도덕적인 죄과 이런 것에 관해서 조금이라도 양심의 소리를 듣게 해야 됩니다. 박원순, 김제동, 김어준. 광화문의 함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